조금씩 스며드는 영어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으로 넷플릭스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고요. 이번에 본 넷플릭스 시리즈는 인간 수업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어요. 총 10부작이고요. 공개일은 2020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럼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총 러닝 타임은 9시간 정도이고요. 한 부당 거의 한 60분 안쪽으로 찍혔던 것 같습니다. 10부작을 전체 보는데 술술 잘 보이더라고요. 엄청난 몰입도가 있고요. 일단 별점을 말씀드리면 별 5개 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동안 봤던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킹덤은 시즌 1, 2 다 합해서 한 별 4.5, 4.5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별 5개 줄 수 있는 작품은 오징어 게임, DP 이 정도? 네, 오징어 게임 DP 정도가 5개 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 스위트홈도 별 4개 반, 4개 반에서 한 4개, 한 5개 정도 줄 수 있는 수작이었다. 넷플릭스 잘 만들어요. 특히 최근에 올수록 어떤 독특함, 작품성뿐만 아니라 소재의 독특함 더 잘 살리는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 수업 명작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연출은 김진민 감독님이 맡으셨는데 개와 늑대의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드라마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이분 연출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말 잘하시고요. 극본은 진한세 작가님께서 쓰셨는데요. 일단 대본이 좋아야 연출도 잘 할 수 있겠죠. 이분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쓴 송진아 작가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 쓰셨고요. 극본 최고였어요. 연출도 최고였고요.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특히 이제 연기도 되게 좋았거든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남주 인공이 지수라는 이름인데 김동희 씨가 맡으셨어요. 찌질한 연기 상당히 잘했고요. 특히 규리, 여주인공인데 규리 역할을 맡은 박주연 씨, 백상예술대상도 신인상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끝내줍니다. 다른 댓글을 봐도 박주연 씨 연기가 훌륭했다는 댓글이 정말 많아요. 압도적인 연기력이지 않았나. 물론 김동희 씨 연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니 역할을 맡은 정다빈 씨, 전반적으로 연기가 고르게 좋아요. 일단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연기, 역할 이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왜 인간 수업일까? 드라마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었고, 다 보고 나서도 이 의문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제목은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스토리는 고등학생이 성매매 브로커? 성매매 포주로 활동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남주인공 지수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그런 어떤 보스 같은 역할? 근데 당연히 그 뒤에 숨어 있죠. 핸드폰으로 항상 지시를 내리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뒤에 가면서 이제 스토리가 이제 복잡해지고 인물관계 꼬이고 하는데 참, 이 고등학생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설정 파격적이죠. 인간 수업이라는 게 인간을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하는 수업이 뭐 윤리 수업, 뭐 도덕 수업, 뭐 과학 수업, 수학 수업, 국어 수업 이렇게 있겠지만 아, 그래서 고등학생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인간 수업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고등학생 주인공들이고 이 고등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조폭이나 뭐 각자가 겪는 그런 그 보여주는 인간의 밑바닥들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본능이랄까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드라마가 수업 같은 느낌이 돼버린 거죠 시청자들에게. 정말 이 제목을 잘 지었다고 보고요. 이 제목 덕분에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계속 내가 어떤 수업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영상 자료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고 봐요. 제목을 다르게 지었다면 제목이 정말 중요한 게요.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보기 직전에도 그렇고 보면서도 제목을 계속 곱씹게 되니까요. 그래서 인간 수업이란 제목은 참 적절한 타이틀이지 않았나. 극본을 쓴 이 작가님도 진한세 극본가님도 인간 수업이란 타이틀을 본인이 지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지은 제목이고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지수가 성매매를 알선하는데 처음부터 질문이 들죠. 이게 그 범죄 스릴러 장르인데 이게 설정 자체가 독특해요. 보통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건 어른들이잖아요. 뭐 학생이 함부로 그렇게 성매매에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설정 자체가 독특하죠. 어른이 아니라 학생이 성매매를 한다고? 그래서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소재 자체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풀어가는 방식도 상당히 좋았고요. 뭐 엠번방 사건도 떠오르긴 하네요. 그런 성매매를 알선했던 포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학생이었나? 아무튼 학생 때부터 그런 걸 했다고 하죠. 하니까 그걸 아마 거기서 어떤 발상을 영감을 얻었을 수도 있겠다. 이 극본가님이 그런 생각도 들고. 자, 범죄 스릴러. 자, 성매매 알선인데요. 이제 학생이 이걸 맡으면서 하이틴 범죄 드라마가 되면서 벌어지는 양상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시즌 1의 1화부터 보면 이제 극본 진짜 잘 쓴 게요. 극본도 그렇고 연출을 잘한 게 1화에 보면 첫 장면부터가 첫 장면이 그거예요. 만화경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이 드라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상징 같은 거는 소설이나 시에서 많이 쓰거든요. 특히 소설의 은유를 쓰죠. 그런 은유적인 표현들을 이 드라마는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1화에 보면 만화경이 돌아가요. 이 만화경이 돌아가는 모습은 주인공이 마치 환각에 빠진 듯한 느낌을 보여주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것을 만화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건전지를 뒤지는 그 학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건전지를 뒤질까? 건전지를 뒤지는데 거기에 선생님 진우 선생님, 이 박혁권 씨가 연기한 진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깔리죠.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그 나레이션과 엇갈리게 이 지수란 학생은 건전지를 막 찾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이 건전지를 찾았던 이유는 그 전기 충격기에 들어갈 건전지 배터리를 찾고 있었던 거고요. 이 모범적인 학생이 왜 이렇게 타락했는가? 이거를 이제 1화부터 시청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전과목 1등급을 받는 지수란 학생, 되게 얌전하고 뭐 모범생 같은 느낌인데, 이 지수란 학생은 학교에서는 되게 얌전하지만 알고 보면 성매매 포주였다. 되게 흥미로운 설정이죠. 무난한 삶을 사는 것 같은 이 학생이. 근데 근데 1화부터 그 여성, 지수가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이 어떤 그 사이코 같은 남자에게 그 모텔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당연히 그 자기를 도와달라고 팔찌에 있는 거를 그 신호 버튼을 눌러요. 어떻게 된 거냐면, 지수랑 고등학생은 보스로 흑막으로 성매매 포주로 성매매 알선을 하고 있고, 그 중간 다리로 지켜주는, 그 성매매 여성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왕철 역의 최민수 씨. 이분의 카리스마가 엄청나죠. 남성적인 모습. 최민수 씨가 연기한 왕철이 이 여성들을 지켜줘요. 실장님이. 여성들이 그 팔찌에 어떤 신호를 누르면 왕철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응징하는 거죠. 이런 관계. 당연히 이 여성이 이 변태 같은 이 진상고기에 당하려고 그러자, 왕철이 그걸 모텔 방에 들어와서 이 남자를 응징하죠. 힘으로 응징합니다. 근데 이제 1화부터 밝혀지는 뭐 이런 거 보면서 드는 의문은, 그럼 지수는 어쩌다가 포주가 됐을까? 고등학생인데 힘도 없고 백도 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학생이 나중에 알고 보면 아버지는 밖으로 뭐 노름하러 다니고 정말 인간 쓰레기처럼 살고 있고, 지수를 신경도 안 쓰고,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뭐 지수 혼자 생활비를 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포주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생활비를 다 버는 거죠. 6천만 원, 뭐 1억 정도 돈이 필요하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는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포주가 됐을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봐도 지수와 왕철이 어떻게 만나였는지는, 왕철은 한때 그냥 거지로 살았던 것 같은데, 왕철과 지수가 어떻게 만나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는 제가 봤을 땐 자세히 안 나온 것 같고요. 그게 어쨌든 끝까지 궁금하더라고요. 왕철은 어떻게 지수에게 충성을 다하게 됐을까? 이 삼촌, 지수는 삼촌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실장님은 돈을 걷는 거죠. 지켜주고 수금을 합니다. 요런 관계. 1화부터 되게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이 이 드라마는 골고루 다 주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하나도 어떤 소재로 낭비되지 않는다. 골고루 다 쓰인다. 지수에 반해 그 싸움을 잘하는 짱이 있어요. 걔는 기태인데, 남현수 씨가 연기한. 기태도 나중에 이제 복잡하게 얽히고, 기태의 여자친구가 민이죠. 민인데, 이 민이도 일진인데, 민이는 그 조건 만남을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인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미니가 성매매하는 걸 지수는 알고 있죠. 왜냐면은 이 사람이 포주니까. 지수가 이렇게 얽혀 있어요. 지수와 미니가 뭐 업주와 뭐 고용인과 고용자로서 얽혀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 때문에 뒤에까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진우 선생님도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다운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지도하려고 그러고,
학생들의 어떤 언어 습관 같은 걸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 다가가려고 그러는 따뜻한 선생님이지 않나. 그리고 이, 이 지수는 되게 소심하고 겁 많은 인물로 나오고, 규리는 지수는 이제 그 혼자 가난하게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규리는 부자예요. 엔터테인먼트 그 부모님이 엔터테인먼트를 하시고, 그래서 규리는 부자고 또 인싸죠. 친구들과 다 골고루 친하고 또 돈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하여튼 만능이에요. 만능인데 부모님과 갈등이 있죠. 그래서 손목을 이제 긋고, 그래서 규리가 나중에 지수랑 합치거든요. 나도 껴주라, 지수에게. 나도 네가 하는 일 같이 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재밌다.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사람이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드라마의 장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리를 정말 탁월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단지 연기적으로 뭐 운다든지 뭐 이런 연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테크닉, 어떤 연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의도적인 연출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지수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구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연출하는구나, 그런 게 다 보이죠. 특히나 지수와 규리가 대화할 때는 규리가 거의 항상 위에 있고, 카메라 구도상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고, 지수는 아래에서 위로 규리를 보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규리는 당당하고 지수는 겁먹고 있고 움츠려들어 있다, 이런 걸 카메라 테크닉으로 잘 보여주는 거죠. 구도로, 미장센으로. 그런 부분이 참 이게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할지, 이 작품은 되게 교과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1화에서 지수가 하는 일이 포주 역할이 밝혀지고, 지수와 왕철 소개되고,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지수와 규리가 같이 엮이는, 이 둘이 이제 사회문화반이라 해서 진우 선생님이 만든 그 동아리에 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탁월하게 봤던 거는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능력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볼 때 그 집중도, 몰입도를 끌어내는 이 서스펜스적인 전략일 수 있는데, 계속 긴장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내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면을 끊임없이 넣어놔요. 끊임없이 넣어놔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나. 그렇죠. 그리고 지수는 왕철에게 지시할 때 항상 기계 음성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왕철이 지수를 모르죠. 실제 지수의 음성이 어떤지, 고등학생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수와 규리는 주말에 카페에서 사회문화반 그것 때문에 만납니다. 만나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그 일이 터지는 거죠. 그 지수가 건전지를 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미니가 이 사이코 아저씨한테 잡혀간 거예요. 원래 미니가 쉬는 날인데, 원래 지수가 주말에 이제 업무를 쉬겠다 했는데, 미니가 그 말을 어기고 자기 혼자의 의지로 일하러 간 거죠. 그래서 미니가 이제 공경에, 사이코 아저씨한테 모텔에서 공경에 빠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수만 이 연락을 받게 되고 왕철은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그 당했던 그 사이코 아저씨가 복수를 하려고 덫을 놓은 거죠. 이런 상황을 정말 절묘하게 잘 만들었죠. 극본적으로, 스토리상. 그래서 민희를 구하기 위해서 지수는 규리랑 데이트하다가 말고 민희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다가 그 전기 충격기를 쓰려고 하니까 그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건전지를 사려고 하는데 건전지도 안 팔고 하니까 편의점 앞에 있는 건전지 모으는 곳에서 폐건전지를 뒤지다가 건전지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모텔에 달려갔는데 이 모텔 아래에서 이제 지수는 전략을 짜는 거죠.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게 또 사건의 발단이에요. 이거 알고 보니까 경찰이 그냥 순간 왔다 간 게 아니라 1화에서부터 이게 등장하네요. 이 경찰이 10화까지 끝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대본을 상당히 잘 짠 거죠. 허위 신고를 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경찰이 등장하는 걸 이 민희를 붙잡은 이 사이코 아저씨들이 알고 경찰이 아래 1층에 내려 있네. 그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경찰은 다른 방에 다른 호수를 알려준 거죠. 지수는. 왜냐면 민희가 잡히면 골치 아파지니까. 지수는 머리가 좋아요. 지수와 규리의 특징은 머리가 좋다. 그래서 이 아저씨들은 유유히 도망가고 민희도 문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다행히 잡히진 않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위기를 모면합니다. 지수는 큰일 날 뻔한 거죠. 민희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나중에 CCTV로 들켜요. 그러면서 사건이 점점 커져가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깔아놓은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1화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드라마는 10화까지 끝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청소년 상담 전화를 써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알고 계신다면 잠시만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알고 계신다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하면서 그게 뜨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이지 않을까. 진짜 여기 있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알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사이버 1388.kr 문자 샵 1388 이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매화 마지막마다 나오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메시지인 거죠.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이 스토리는 어쨌든 허구니까요. 허구를 넘어서 이 현실 세계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싶은 제작진의 의도가 아닐까. 이런 게 좋았고. 자, 2화는 가까스로 이제 위기를 넘긴 민희, 지수도 그렇고 규리의 집에 상황이 나온 거죠. 규리가 그 아빠 엄마랑 밥을 맛있게는 아니고 밥을 먹고 있는데 네가 이제 그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좀 사장으로 너도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제안을 하고 규리는 눈이 빨개지면서 엄마 아빠를 죽이죠. 응. 엄마 아빠를 죽이죠. 죽이는데 그게 이제 뭐 총을 날려서 엄마의 머리가 이렇게 푹 뚫리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규리의 상상일 뿐인데요.
이런 식의 어떤 상상, 어떤 꿈? 지수가 꾸는 꿈도 뒤에도 자주 나와요. 이 환상을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출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면 충분히 그 등장인물의 내면을 문장으로 얼마든지 묘사할 수가 있는데, 영상에서는 영상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규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이런 식의 그 규리의 눈이 빨개지고 부모를 상상 속에서 머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죽이는, 그래서 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상상을 할 정도면 이런 것들을 연출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연출 상당히 좋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규리는 지수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당연히 규리는 지수가 성매매 포주라는 걸 처음에 몰랐죠. 근데 점점 이제 두 사람, 규리가 나중에는 지수와의 하는 일을 알게 돼요. 이건 진짜 장면도 하나하나 볼 것들이 많고 어떤 명장면들도 많고 명대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드라마 자체가 곱씹어 볼 만한 잘 만든 드라마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두 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혹은 뭐 세 번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면 잘 만든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인간 수업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다시 봐도 보이는 장면들이 많을 것 같고, 연출도 정말 아기자기하게 창의적으로 잘했고요. 참, 야,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방대해서 10화까지 정말 치밀하게 이게 흘러가거든요. 지수의 폰을 또 규리가 몰래 이렇게 가져와서, 규리는 어쨌든 미니랑 어울려 놀고 있다가 어쨌든 그 폰이 규리가 가져갔다는 걸 지수의 폰이 그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폰이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강아지 모양이 이모티콘이 있는, 항상 지시를 왕철에게, 그 실장님에게 성매매 지시를 내리는 그 폰이 있어요. 대포폰이 있는데 그 폰을 빼앗겼던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 폰을 억지로 뺏으려다가 이제 뭐 실수로 지수가 이제 그 학생들을 밀치게 되고, 그리고 지수가 이제 그래서 지수 때문에 그 기태와 미니의 어떤 생일 축하 파티가 완전 엉망이 되고 기태한테 찍히죠. 지수는 얻어맞고 기태와 계속 대립각을 이루게 되는 지수. 이때 갑자기 이제 그 지수의 아빠가 나타나요. 학교에. 오랜만에 아빠가 이제 지수를 찾아온 거죠. 근데 지수는 당연히 싫어하고, 여기 이제 노래방에서 미니와 기태가 노래 부르며 놀고 있는데, 이 노래방 아줌마도 요때 나오네요, 2화에서. 근데 후반부에 이 아줌마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는데 요때도 등장을 하네요, 처음에. 지수는 자기의 잃어버린 폰을 찾으려고 막 뛰어다니고,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요. 이제 미니는 공황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 아까 사이코 아저씨 만난
것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일을 나중엔 그만두게 되는. 그리고 규리는 지수의 폰을 뺏어서 장난을 치죠. 지수는 이제 그 폰이 있어야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규리가 가져간지도 모르고 계속 쫓아가고, 왕철도 규리를 찾아가고. 어쨌든 규리는 지수가 그 포주인 걸 알고 지수 집에 방문해서 지시를 내리고, 지수가 집을 나간 사이에 규리가 어쨌든 규리도 머리가 좋아요. 규리가 이제 지수가 원래 이제 지수 아버지가 부산인가 내려오라 그래서 그동안 지수가 모았던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여행 가방에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때 규리가 찾아온 거죠. 근데 그거를 규리가 봉지에 잔뜩 넣어서 가지고 가려고 그거 이제 가져가려고 하다가 이제 지수 아버지가 등장해서 지수 아버지가 그 돈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말로 설명해서 이게 무난해 보이는데 하나하나 연출이 상당히 긴장감이 있고 절박하고 그래요. 정말 연출을 잘했고. 근데 지수 아버지는 그 6천만 원을 들고 날라버립니다. 규리와 지수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만나는 거죠. 서로 돈을 빼앗긴 채로. 이런 상황. 처음에 규리는 이 돈을 들고 나르려 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거. 규리는 지수한테 계속 자기도 동업자로 껴달라 그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2화까지 스토리고, 이게 정말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볼 게 많아요. 찾을 게 많고. 결국 지수와 규리는 동업을 하게 되죠. 동업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찾아갔지만 지수는 이제 돈 뺏어서 날른 지수 아버지 6천만 원 들고 나른 아버지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뭐 비트코인 같은 데 투자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지수는 울먹이죠. 이때도 이제 지수는 아버지를 죽이는 상상을 하지만 그게 이제 이루어지진 않고요. 이런 갈등 장면을 상당히 잘 연출상으로 잘 표현했어요. 처음엔 지수가 규리를 안 끼워주다가 나중엔 자기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몰아져 가니까 지수는 규리를 동업자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특징이 10대들의 말투 이런 걸 상당히 잘 표현했어요. 다른 분들도 이 정도로 10대 말투를 잘 표현한 드라마를 어색하지 않고 진짜 10대처럼 표현했다, 그런 걸 극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지수와 규리는 동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4화로 넘어가면 이제 지수와 규리는 동업을 하는데 이제 사건이 자꾸 발생을 하죠. 이제 그냥 전반적인 그냥 스토리를 10화까지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규리는 사업을 더 확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지수가 관리하던 그 여성분들이 다 다른 데로 나가버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 해경이라는 이 경찰은 김혜진 씨가 연기한 이 경찰은 미니가 아까 모텔에 찍혔던 그 CCTV를 바탕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요. 점점 이 수사 범위를 좁혀오죠. 지수 쪽으로. 지수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니가 범인으로 이제 성매매 조건 만남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뭐 지수뿐만 아니라 규리도 그렇고 들킬까 말까 이런 것들이 잘 긴장감 있게 잘 표현되었고요. 이제 지수는 아버지한테 돈을 뺏긴 이후로 돈을 들고 다닙니다. 지수가 규리랑 동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까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으니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성인이 될 시간도, 그 안에 돈을 다 모아야 되니까 규리랑 동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돈이 누구한테 뺏길까봐 무서워서 가방에 넣어서 다니고, 그 지수는 기태한테 찍혀서, 기태뿐만 아니라 기태와 놀고 있는 일진한테 찍혀서 계속 은근히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규리 참, 박주현 씨 연기 참 잘하죠. 규리는 지수를 항상 은근히 돕고 있고, 연출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5화부터인가 6화부터인가 이제 조폭하고 얽히게 되는데요. 지수와 규리가 조폭하고 얽히게 돼요. 그 부분이 참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약간 여기는 중간 지점인데 제가 느끼는 게, 잘 만든 드라마들은 뭐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도 그렇고요, 중간에서 이렇게 턴을 하더라고요. 기존의 관습대로 가지 않고, 만약에 이 드라마도 인간 수업도 기존 드라마였다면 지수가 뭐 규리랑 동업을 해서 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잘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뻔하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반전의 새로운 등장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전환을 이뤄내는데, 그게 이제 이 조폭 되게 여성스러운 남자분이 나오고, 그래서 엮여서 지수와 규리가 붙잡혀 가기도 하고,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왕철은 중간에 이제 어쨌든 이들과 싸우다가 큰 부상을 입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참 잘 표현되었다.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잘 만들었고,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참 지수 규리 참 좋았고, 마지막에 가면 왕철은 마지막에 이제 클라이막스 9화 정도에서 모든 인물이 맞붙죠. 기태가 일진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조폭 있는 그쪽으로 쳐들어가고, 조폭과 대난투가 벌어지고 같이 싸우는데, 그 와중에 왕철이 들어와서 많은 그 조폭들을 응징하고, 뭐 이러다가 그 조폭 두목과 서로 싸우다가 둘 다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참 연출이 참 잘 됐고, 미니도 참
엉엉 울면서 왕처를 구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고 이런 것들 잘 표현이 됐죠. 지수 이제 마지막 이제 10화까지 가면 이제 규리는 이제 호주로 가려고 하고 같이 갈래 그러는데 지수가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고 지수는 이제 혼자 지수가 삼촌인 걸 미니한테 들키죠. 미니가 이제 지수의 그런 자기가 고백하는 걸 지수가 자기가 삼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걸 미안하다고 하는 걸 미니가 녹음을 하고 이거를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미니가 사고로 실족사해서 죽었는지 하여튼 큰 부상을 당하고 갈 때까지 간 거죠. 지수는 미니도 그렇게 다치게 하고 그리고 또 기태가 지수 집에 찾아오죠.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지수를 가위로 찌릅니다. 그래서 지수는 큰 부상을 입고 그런 기태를 규리가 화분으로 퍽 쳐가지고 쓰러지고 부상 입은 지수와 규리는 피를 흘리면서 도망가는데 그다음 아파트의 복도에서 끝나죠.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혜경이라는 이 경찰이 마지막으로 그 현장을 보고 참 엔딩도 그렇고요. 참 착잡한 결국 지수는 갈 때까지 간 어떤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특히나 뭐 미성년자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초조하고 겁도 많고 그러면서 뭐 강할 때도 있지만 규리도 그렇고 마음은 되게 어린데 뭔가 억압된 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어른에 대한 반발감 이런 것도 있고 좀 전반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참 이 드라마는 마지막까지 보면 참 먹먹해지는 특히 마지막에 지수가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시청자를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특히 지수가 기르는 소라게를 의도적으로 카메라는 보여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게 소라게가 혼자 거의 어항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소라게가 상징하는 게 뭘까? 지수나 규리, 미니, 뭐 기태일 수 있겠다. 각자의 껍질 속에서 숨어서 살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물을 주고 그런 모습들, 그런 상징성, 그런 알레고리가 참 좋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말이 많은데 잘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정말 좋은 드라마였고 한번 꼭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별 5개를 줄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었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